안녕하세요. 예과 1학년 윤범준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환자에 대한 6개월 전향성 추적 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논문 선정 배경 및 요약입니다. 이 논문은 란셋에 실린 논문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79.321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코비드-19의 장기적 결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해 펀메드를 검색했을 때 그 전까지의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한 코비드-19 환자들이 모두 지속적인 증상, 흉부 영상 징후의 비정상적인 패턴, 폐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가 너무 적고 추적 기간이 약 3개월밖에 안 되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대표성과 제공된 정보의 명시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한 장기적 추적 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코비드-19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완치 이후 환자들에 대한 전향성 추적 조사가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의 그 중심이 되는 연구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논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대체로 불분명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퇴원한 코비드-19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위험 요소, 특히 질병 심각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1월 7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진인탄 병원 중국 우한에서 퇴원한 코비드-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향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후관리 전 사망한 환자, 정신질환, 치매, 재입원이 어려운 환자, 뇌졸중이나 폐색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퇴원 전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 참여를 거부한 환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우한 외곽이나 요양원, 복지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일련의 설문지를 통해 증상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를 받고 신체 검사와 6분 걷기 검사를 받은 뒤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기능 검사, 흉부 고해상도 CT,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 이번 기간 중 가장 높은 7개 범주 척도에 따라 환자를 표본 추출하는 계층화된 표본 추출 절차가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사스코브2 억제 임상실험에 참가했던 등록 환자들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중 변수 조정 선형 회귀 모델 또는 로지팁 회귀 모델은 질병 심각도와 장기 건강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총 2,469명의 코비드-19 퇴원 환자 중 1,733명이 736명 이후에 등록되었습니다. 다중 변수를 조정한 뒤 중증도 척도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급성 감염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코비드-19 생존자들은 주로 피로 또는 근육 약화, 수면장애, 불안 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번 기간 중 중증이었던 환자는 폐확산 능력이 더 심각하게 저하되고 흉부 영상 징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회복 간섭의 주요 대상 집단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신종 감염병인 코비드-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8,300만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1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급성기에 있는 코비드-19 환자의 역학 및 임상 특성, 병리 발생, 합병증이 명시적으로 설명되었지만 질병의 장기적인 결과는 대체로 불분명합니다. 퇴원한 환자의 지속적인 증상, 폐기능,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시급합니다. 표본 크기가 제한된 일부 연구만 발표되었으며 퇴원 후 3개월로 추적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피로와 호흡곤란 등 일부 지속적 증상, 폐기능 손상, 흉부 영상 이상 등이 퇴원 후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퇴원 후 특성의 전체 스펙트럼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급성기 손상 후에도 지속될 수 있거나 퇴원 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폐 기관 외의 징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퇴원 후 환자에 대한 코비드-19의 장기적 결과를 설명하고 이러한 결과와 관련된 질병 심각도를 포함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메소지입니다. 이 양방향 코호트 연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첫 번째 코비드-19 환자 지정 병원인 진인탄 병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진인탄 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검사실 확진 코비드-19 환자를 포함했습니다. 사후관리 방문 전 사망한 환자, 기저질환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매, 재입원이 어려운 환자, 동반성 골관절증 또는 퇴원 전이나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제외했습니다. 뇌졸중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질병, 참여를 거부한 사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우한 외 지역 요양원 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사람, 퇴원한 모든 환자는 국가보건위원회가 발표한 코비드-19 폐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중국 임상 지침에 따라 균일한 퇴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 연구는 진인탄병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서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환자에서 코비드-19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장기 건강 영향은 연속 변수에 의한 중위수 IQR로 제시되었고, 범주형 변수에 대한 백분율과 함께 절대값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병원 체류 기간 동안 중증도 척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도 나타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증상, 운동 용량 및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맨 휘트니 유 테스트, 감마2 테스트 또는 피셔의 정확한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중 변수 조정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질병 심각도와 범주형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승산비와 95% CI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질병 심각도와 연속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위해 다중 변수 조정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베타 추정치와 95% CI를 추정하였습니다. 급성 단계와 추적 단계에서 항체 검사 결과의 비교는 항체 적정량에 대한 t-테스트와 항체 혈정 감도에 대한 맥네마 테스트로 수행되었습니다. 확산장애, 불안감이나 우울증, 피로감이나 근육 약화 등과 관련된 위험 요인 탐색에도 역시 다변수 조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용됐고, 급성기부터 추적기까지 CT 점수의 백분율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이 활용되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투사이디드였고 0.05 미만의 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누락된 데이터를 기속시키지 않고 최종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참가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리졸츠입니다. 총 2,469명의 코비드-19 퇴원 환자 중 736명이 제외된 이후 1,733명이 연구에 등록되었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그중 52%인 897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추적 연구는 2020년 6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증상 발생 후 중간 추적 시간은 186일이었습니다. 피로 또는 근육 약화 63%와 수면장애 26%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증은 환자의 23%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의 하한보다 작은 중간 6분 보행거리의 비율은 중증도 3의 경우 24%, 중증도 4의 경우 22%, 중증도 5, 6의 경우 29%였습니다. 다중변수 조정 후 환자들은 폐 확산의 경우 척도 4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1.61을 보였으며 척도 5에서 6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4.60을 보였습니다. 불안 및 우울의 경우 척도 4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0.88을 보였으며 척도 5에서 6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1.17을 보였습니다. 피로 및 근육 약화의 경우 척도 4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0.74를 보였으며 척도 5에서 6대 척도 3에 대해 오즙이 2.6을 보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추적 검사 대상 혈액항체 환자 94명 중 중성화 항체의 혈청 감소도 96.2% 대 58.5%와
중위 적정치 19.0 대 10대 0이 급성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급성 신장 손상이 없고 급성기에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이 1.73제곱미터당 90ml per 분인 이상인 참가자 822명 중 107명은 후속 조치 시 eGFR이 1.73제곱미터당 90ml per 분 미만이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는 코비드-19에서 회복 중인 병원에서 태어난 성인 환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가장 긴 추적 기간을 가진 코호트 연구입니다. 증상 발생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어도 한 가지 증상, 특히 피로나 근육 약화, 수면 곤란, 불안이나 우울증을 보였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폐확산 이상, 피로감이나 근육 약화, 불안감이나 우울증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중화항체의 혈청 민감도와 적정도는 급성기보다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증상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피로나 근육 약화, 수면 곤란,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스 장기 추적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사스와 비교했을 때 사스 생존자에 대한 추적 연구 결과 40%의 사스 발생 후 환자는 평균 41.3개월 동안 만성 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사스 생존자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코비드-19의 정신의학 결과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다인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러스 감염, 면역학적 반응,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중환자실 체류, 사회적 고립, 낙인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폐기능 평가 결과는 참가자의 상당 부분이 증상 발생 후 6개월 후에 폐 확산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폐기능과 육분 도버거리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관찰된 손상된 폐 기능과 운동 능력은 코비드-19에 직접적으로 기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코비드-19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의 경우 증상이 코비드-19 이후 지속되는지, 코비드-19 회복 후 악화되었는지, 또는 퇴원 후 발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계층화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팡캉 보호소 병원에 머물렀던 경증 코비드-19 증상 환자는 이 연구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환자와 외래 환자 간의 장기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기 및 추적 검사 모두에서 사스코브2 항체 검사 결과를 받은 참가자의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스코브2에 대한 환자의 변화를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더 큰 샘플이 필요합니다. 증상 발생 후 6개월에는 코비드-19에서 회복된 환자의 주요 증상이 피로 또는 근육 약화 및 수면 장애였습니다. 중요한 심리적 합병증과 손상된 폐 확산 능력으로 불안이나 우울증의 위험은 중증 질환 환자일수록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 질환 환자들이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건강 결과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에 대한 더 긴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